4일 만에 9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는 거는 이번 달에 한 20억 달러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정도면 엄청난 물량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힘든 시간이 뭐 최장 뭐 한두 달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시간들은 좀 이더 타임이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투자 시작하셨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최소한 한 내년 1, 4분기까지는 25년 3월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너무 좋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며칠 안 됐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쏟아낼 수 있는지.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천천히 유출된 편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물량이 한 9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91억 달러? 91억 달러인데 지금 벌써 15억 달러가 나왔어요. 뭐 대단히 많이 나왔죠. 거의 한 20% 정도, 한 17% 정도가 벌써 유출이 됐습니다. 저는 대략 한 50% 정도는 유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두 달 내로. 그런데 요 정도 속도면 한 2, 3주면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 50%를 기대했는데 요 정도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나오면 한 70%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동안은 이더리움 시세는 좀 지지부진하겠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 대단한 악재이긴 하지만 근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블랙락하고 피델리티하고 비트와이즈 얘네 셋이서 엄청나게 하드캐리하고 있거든요. 블랙락에서 4억 4천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2억 2천만 달러, 비트와이즈에서 2억 6천만 달러. 얘네만 합쳐도 거의 한 9억 달러 들어왔어요. 지금 뭐 4일밖에 안 됐는데 4일 만에 9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는 거는 이번 달에 한 20억 달러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정도면 엄청난 물량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올 시즌 다 해봤자 40억 달러 유입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건 상기해야 되긴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미 9억 달러인데 1년 동안 40억 달러. 이것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힘든 시간이 뭐 최장 뭐 한두 달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시간들은 좀 이더 타임이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 다음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거 뭐 더 사지도 않았고 매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이 아무리 뭐 나중에 많이 오른다고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여러 면에서 투자 가치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더리움을 더 사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이더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때 유혹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더 더 살까? 이렇게 좀 고민이 들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냉정을 찾아서 머리를 차갑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비트코인만 매수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그게 뭐 옳은 선택이었죠. 아직까지는 나중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래프가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죠. 심지어 이때 고점을 지금 뭐 넘어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지금이 좀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비트코인 회의론자였거든요. 저는 한 2021년부터 비트코인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한 2020년부터 이분도 회의론자였는데 비트코인이 좋다고 세일러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저는 한 이쯤이었고 트럼프가 작년부터 스탠스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레리 핑크,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CNBC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주
아주 훌륭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탠스가 회의론자에서 긍정주의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저변이 확대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던가 이렇게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라던가 그리고 뭐 마이클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돌아설 때마다 비트코인의 위상이 점점 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1억 미만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가격을 쳐다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왜 안 샀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와이프 물량이 2개고 제게 성전길 물량이 5개가 거의 다 됐어요. 한 4.85개? 뭐 이 정도 됐거든요. 뭐 무난히 좀 있으면 5개가 될 것 같고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7개 정도 되겠죠. 올해는 열심히 사면 한 8개까지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7개나 8개나 뭐 하여튼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나중에 뭐 이제 불장이 끝나고 침체장을 어떻게 해칭할지 이건 뭐 내년에 고민해 보더라도 지금은 1억 미만이니까 저는 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좀 기대값이 높은 것 같아요.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득을 볼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꾸준히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전망을 한 건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금 유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4일 만에 15억 달러가 나갔으니까 4일 만에 15억 달러가 빠져나갔으니까 뭐 엄청난 유출세죠. 얘네가 총 가지고 있는 게 91억 달러인데 15억 달러가 4일 만에 나갔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 스테이킹도 안 되고 세금 이슈가 비트코인보다도 적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5억 달러씩 매일매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네. 블랙락하고 피델리티하고 비트와이즈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시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한 3,100까지 빠졌다가 비트코인이 주말에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비트코인 오르면 이더리움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3,300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중이 되면 이거 일주일 내내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되게 많이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3,100에서 한 3,300 정도? 요 정도를 계속 좀 오가지 않을까. 요게 한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요 밴드에서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한 2,9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고 싶더라도 좀 분할 매수 하시던가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한 8만 달러 정도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9월 달 정도에. 이건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요 정도 가면은 충분히 이더리움도 그래도 한 5% 이상은 될 테니까 한 4,000달러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한 650만 원? 뭐 요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대를 갖고 저는 이더는 뭐 더 사지는 못했지만 계속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홀드는 하고 있어요. 4,000달러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불장이 오면 저는 비트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달러 보고 있거든요. 불장이 오면 그때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더 커질 때니까 그때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한 7,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정도 요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러면 한 1,500만 원 되는 거니까 이더리움 하나에 뭐 요 정도만 돼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투자 시작하셨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최소한 한 내년 1, 4분기까지는 25년 3월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오래 가져간다고 치면 한 6월까지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트랑 이더는 네, 여러모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한 또 사건이 있었죠. 네,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솔라나가 BNB를 네, 뒤집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뒤집긴 하는데 또 다시 뒤집었죠. 최근에 BNB는 좀 시세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솔라나는 상승률이 되게 가팔랐잖아요. 비트코인 못지않게 솔라나는 요즘에 상승세가 되게 거셉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비트 이더 다음에 솔라나가 됐죠. 네, BNB를 제꼈습니다. 물론 테더가 더 우선이긴 한데 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얘는 뭐 투자용은 아니죠.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코인을 살 때 쓰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BNB를 제꼈다. 네, 요게 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제낀 것 같아요. 와, 솔라나는 비트코인보다 분위기가 더 좋네요. 뭐 어마어마하네. 요쯤에 저점을 같이 찍었죠. 마운트곡스 이슈 있을 때. 그리고 나서 7월 5일 날 한 121달러까지 솔라나가 빠졌었는데 지금 188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 56%가 올랐습니다. 정말 솔라나는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서 위험성도 있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안겨줄 때 좀 확실히 안겨주니까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한 29점 몇 % 정도 올랐는데 솔라나는 무려 한 56%가 올랐네요. 거의 수익률이 2배죠. 솔라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리 이더리움은 또 불쌍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죠. 올해는 진짜 이더리움이 상당히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더리움 투자하지만 그래도 좀 이더리움 ETF 나온다고 뉴스 나올 때만 한번 이렇게 파 올랐다가 오히려 ETF 이제 거래가 출시가 되고 나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 나오면서 지금 좀 불쌍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비트코인도 겪었죠.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조정 기간이 확실히 좀 짧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한 10하루 정도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이때가 비트코인 ETF 승인 나고 나서 첫 거래일 이후로 쭉 빠진 거거든요. 네, 1월 달에 조정받았던 기간이 네, 대략 한 달 정도 조정받았네요. 한 29일 정도,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그것보단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지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게 7월 23일부터 네, 이때부터 승인되자마자 지금 한 4일째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2800이 여기는 되게 콘크리트 같더라고요. 요거는 깨지 않고 있는데 많이 빠지면 28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아무리 짧아도 1, 2주 정도는 더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많이 받으면 네, 한 달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3, 4달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뭐 이미 보상받았죠. 보상이 빠른 네, 솔라나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보상도 빠르네요. 확실히 좀 오름세가 센 것 같아요. 솔라나는 뭐 요런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올해에는 솔라나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좀 배 아파가지고 저는 20불에 400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180불에 못 사죠. 저는 내가 판 가격에 9배나 되는데 그 가격을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 분할 매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1억을 넘어가면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한번 조정을 주면 그냥 남은 시드 다 넣어서 비트코인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게 한 9천만 원 정도 오면 네, 그냥 다 매수할 생각이에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쯤 올 것 같긴 한데 차트상으로 근데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여튼 지금 차트 흐름은 뭐 임펄스라고 하죠.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임펄스로 오르면 좀 많이 오르거든요. 요때 이런 게 다 임펄스로 오른 거거든요. 지금 뭐 조정이 이제 정말 그 지긋지긋한 조정이 다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파동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오파가 나오는 중이거든요. 크게 오파가 나오는 중인데 오파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5-1파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5-2파 조정이 조만간 있을 거고
5-3파의 큰 상승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5-4 조정, 5-5 다시 상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2파니까. 그 다음에는 불장이죠. 네, 그냥 3파니까. 그때는 좀 대박일 것 같은데 그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라나가 BNB를 넘어섰다. 솔라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네, 솔라나 투자하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아마 현재는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은 완전히 비트맥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이 전부 다 비트코인이래요. 센 이야기도 많이 되는데 물론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네, 뭐 1% 미만입니다. 거의 뭐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케네디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 정부에서 하루에 550개씩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뭐 본인이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리스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뭐 눈곱 빠지게 바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까지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해리스는 뭐 클링턴 지지는 받았고요. 어저껜가 오늘인가 네, 오바마 지지도 받으면서 이제 민주당의 확실한 대선 후보로 좀 군림하게 됐어요. 이게 후보로 지지를 받으면서 해리스가 한 39%였나요 아까? 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죠. 트럼프가 59%. 그래도 이 정도 격차는 유지하면서 가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긴 한데 뭐 대선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정치 잘 모르겠으니까 기왕이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좀 비트코인에 좀 큰 서막을 알리는 그 대단한 역사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비트코인 이야기 좀 잘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하나금융그룹이나 이렇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데서 비트코인 관련한 리포트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내더라고요. 얘네들도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5대 거래소 있잖아요. 업비트라던가 빗썸이나 뭐 코인원, 고팍스, 코빗 뭐 이런 5대 거래소 있잖아요. 그 5대 거래소와 뭐 인수를 하던가 제휴를 해서 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증권사 하나에서 1년 내내 하는 것보다 업비트 한 개에서 하는 그 코인 거래 수수료가 훨씬 크거든요. 이게 돈 되는 알짜 사업이라서 증권사에서도 계속 좀 기웃기웃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좀 나긴 하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비트코인이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화당이 당선되냐 민주당이 당선되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동성 공급을 얼마나 하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비트코인을 그렇게 뭐 게리 겐슬러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대놓고 규제만 안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규제 있잖아요. 이런 규제만 안 하면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가거든요. 자체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회방만 안 넣으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악재냐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가 되면 더 좋지만 지금 2024년, 2023년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뭐 안 좋은가요? 뭐 제가 느끼기에 23년, 24년 너무너무 좋거든요. 물론 최근 한 4달 동안은 조정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안 좋은 건 못 느끼겠거든요. 이더리움 ETF도 승인해주고 비트코인 ETF도 승인해주고 블랙락에서 뭐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뭐 여러모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다고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희망 회로일 수 있으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물론 좋진 않습니다. 저도 트럼프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비트코인 좋다고 막 외칠 것 같은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입을 싹 씻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것 같다. 이게 사실 제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되게 좀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해시리본 지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트레이딩 뷰에서 네, 여기 지표를 누르시고 HASH 해시리본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해시리본을 키면 요런 지표가 나오거든요. 와, 네. 사실 제가 마음 놓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분할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시리본 지표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채굴자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냐 이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채굴자가 피 흘리고 있을 때 매수를 하면 그때는 무조건 수익을 받습니다. 역사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표에다가 해시리본 치면 이 지표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보일 때 있죠. 요때가 채굴자가 피 흘릴 때인데 요때 매수하면 그냥 필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고 저는 한 2016년부터 비트코인이 좀 지표들이 정확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해시리본 채굴자가 피 흘리는 요 지표가 나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이렇게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단히 많이 올랐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뭐 상당히 많아요. 요때도 보시면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피 흘리고 있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죠. 이게 되게 상승이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큰 상승입니다. 요때 잘 사서 요때 잘 팔았다면 네, 이게 300% 수익이에요. 한 6개월 동안 300%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리본이 빨간색이 뜰 때는 완전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2020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샀으면 네, 그때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를 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때 붓다빔이죠. 붓다빔 때 매수를 했다면 11월 달에 큰 수익이 마찬가지로 있었겠죠. 이게 그렇게 많이 뜨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루나 사태가 떴을 때도 해시리본이 빨간색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3에로우랑 요때 FTX 사태가 났을 때 FTX 사태 났을 때 샀으면 와 요땐 진짜 대박이었죠. 한 16,000달러 밖에 안 됐거든요. 요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때 매수를 잘 했다면 지금의 이 엄청난 상승을 누렸겠죠. 네. 16,000에서 73,000까지 올랐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한 4-5배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해시리본 지표가 이게 반감기 지났을 때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때 좀 많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최근까지 채굴자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써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카피출레이션이라고 써 있거든요. 뭐 안 보이셔도 상관없지만 카피출레이션이란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채굴자 항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 항복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감기를 지나면 수익이 너무 떨어져 갖고 채굴자들이 다 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피 흘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고 나서 이제 영세한 채굴자들이 그 장비들을 다 우량한 쪽에 팔아 넘기고 다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를 걸 기대해서 다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피 흘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일봉인데 한 3-4일 전부터는 이제 피 흘리는 게 끝났죠.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해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세 상승을 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리본은 아주 좋은 지표예요. 네, 요즘에 방송에서 해시리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그냥 뭐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으니까 저는 지금은 좀 매수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빠지면 더 사고 가격이 안 빠지면 이제 내일부터는 추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우리나라 가격도 9,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충분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오를 만큼 오르고 있다. 물론 앞으로 더 오를 거긴 한데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이제 매수는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대요. 5월달인가? 반감기 지나고 2024년 5월달 최고치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강세 전망이 우세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진격의 세일러 형님, 정말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뭐 그냥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2045년에 제가 20년 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20년 후를 지금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년 후를 보고 투자해도 비트코인은 정말 너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일러 형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20년 후죠. 2045년, 21년 후네요. 20년 후에 아무리 베어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300만 달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억 정도 되죠. 300만 달러면. 아무리 베어 마켓이라도 40억이 넘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리고 혹시나 불 마켓이 찾아온다고 치면 4,900만 달러. 이거 한 얼마죠? 700억인가요? 만약에 혹시나 비트코인에 불 마켓이 온다고 하면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고 하면은 700억. 그러니까 못해도 40억, 많이 올라가면 700억. 이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든 한 개. 한 개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저희 와이프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적게는 80억, 많이 올라가면은 1,400억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20년 투자해볼 만 하지 않나요? 21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일찍 팔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 정도까지 오른다고 치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물론 있으면 좋지만 좀 힘들면 0.1개만 있으면 되죠. 0.1개. 0.1개만 있어도 적게는 4억에서 21년 후에 많게는 한 70억 있으니까 요 정도면 솔직히 노후 대비는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 대비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나중에 몸이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패 끼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미래가 너무 두렵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960만 원만 투자하면 비트코인 0.1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0.1개 사고 21년만 이거 샀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21년 후부터 꺼내 쓰기 시작하면 노후 생활이, 노후 대비가 다 되는 건데 비트코인으로 노후 대비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보다 노후 대비 더 좋은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와이프 거 2개로 노후 대비를 좀 할 생각이고, 저는 와이프한테 좀 밥 얻어 먹으면 살면 되니까, 와이프한테 2개를 증여를 했고요. 이거면 저는 우리 노부부가 됐을 때에도 노후 대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내려갔나? 아무튼 뭐 회장인데 안 판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이때까지는 안 팔 것 같아요. 지금 뭐 21만 몇천 개 있죠. 21만 4천 개였나? 아직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고 있더라고요. DCA에 뭐 일가견이 있는 최고 DCA의 권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세일러 형님을 따라서 한 21년 정도 좀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테더와 USDC 발행량이 엄청나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달러가 얼마나 많냐, 이게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주잖아요. 물론 달러가 많으면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공급이 되긴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행이 되고 있어요. 뭐 테더랑 서클사의 USDC, 뭐 기타 등등 다른 페이팔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발행하고 하잖아요.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
월가에서 좀 발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서클사의 USDC 역시 월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코인이죠. 여러모로 이런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게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냥 뭘 봐도 비트코인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서 저는 사실 약간 좀 놀라워하는 중이거든요. 네, 이게 강세가 엄청나게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조심스럽게 요때 고점은 일단 넘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넘기게 됐잖아요. 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고점을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순식간에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까지도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잠깐 조정받고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잖아요. 살짝 횡보하다가 또 고점 넘기고 또 살짝 조정받나 했더니 또 넘기고 조정받고 넘기고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올타임 하이까지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는 요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이 곡선 보세요. 뭐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장이 좋으니까 컨퍼런스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2022년 뭐 이럴 때는 컨퍼런스 아니라 뭐 컨퍼런스 할아버지가 와도 뭐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너무 방망이 짧게 잡지 마시고 긴 시계열로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